과거에는 이렇게 판매 페이지가 있으면 여기서 상품이 많아야지 사람들이 이 상품을 보려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도파민을 쇼핑을 할 때조차 이제 릴스나 쇼츠 이렇게 다른 짧은 영상에서 시청을 하고 여기서 등장하는 옷이 판매로 유입되는 현상이 생겨요. 옛날에는 우리가 쇼핑만을 하러 왔지만, 그래서 왜냐면 아예 충성도가 높은, 이것도 상품 포지셔닝을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아예 충성도가 있는 브랜드는 어차피 그거를 검색해서 가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쇼핑이 옷이라는 게 예쁘고 어떤 느낌을 전달받았을 때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래서 이 쇼핑몰에서 굉장히 다양한 옷을 막 보여줘야 됐어요. 하루에 업데이트를 20개에서 30개까지 해야지만, 신상을 해야지만 사람들이 여기서 이 옷을 본다고 했고, 광고를 투입해서 다양한 포지셔닝이 아직 안 된 가입자 수를 끌어모아야 된다고 했고,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게 변할 때마다 위기가 한 번씩 와요. 그 뭐 1분 동안만 뭐 1,000원 세일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블리님 때도 신규 가입자를 막, 그때는 신규 가입자를 모으는 게 쇼핑몰의 돌파구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고, 근데 의외의 승자는 무신사였어요. 무신사가 이제 플랫폼이 됐었어요. 플랫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말 생각해볼 하나가, 사실 그때가 거의 별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시기잖아요. 뭐 스타일란다, 인블리, 뭐 어떤 1등 쇼핑몰들이 치고 나올 텐데, 난닝구 막 이제 그 유명했던 분들이 오히려 소비자분들이 그 한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쇼핑을 하러 가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면 이때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 도파민. 이 도파민 시대가.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플랫폼의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플랫폼의 시대에 와 있어요. 플랫폼.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서의 경쟁으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독립몰도 일로 다 들어왔잖아요. 지금 현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그 YKK 지퍼 같은 사건처럼 이것도 보면 이제 무신사가 어떤 브랜드에 투자를 하거나, 뭐 에이블리나 지그재그나 이 경우도, 에이블리 같은 경우도 그 파트너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국에서도 타오바오가 한번 정부에 맞았던 건데, 이 플랫폼은 더 많은 페이지가 있어서 윗페이지로 올려주지 않으면 소비자분들이 노출이 안 되는데, 그러면 다양한 브랜드를 입점시켜서 보러 오세요라고 해서 이게 됐지만 좋은 자리를 누가 배정하냐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이게 디지털이 됐을 뿐이지, 제가 항상 맨날 동대문을 보면은 동대문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상권이거든요. 상권. 근데 이 상권이 온라인에 형성됐는데, 이 상가가 커지면서 옛날에 이렇게 장터는 이제 길로 갔지만 발달되면서 이제 백화점 같이 이렇게 건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권이 발달해서 건물이 올라갔을 때 어느 층이 핫하냐, 어느 층 월세가 제일 비싸냐, 이거랑 거의 일맥상통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제 온라인이 오히려 더 고도화돼서 이렇게 온라인 진짜 빌딩이 됐구나. 근데 이게 상권이 됐고 플랫폼이 됐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느끼는 변화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아직 이제 올 변화인데, 바로 채널도 독립적으로 이제 빌딩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중국이 왕홍의 가입자가 뭐 7천만 명이다. 뭐 7천만 명 이렇게 막 되는 거거든요. 왕홍 가입자가 7천만 명. 그 이유가 이제는 그 자기의 그 소셜 채널이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매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건물에서의 꽃은 도매입니다. 여러분, 도매 상가의 월세를 뛰어넘는 건물은, 평당 가격을 뛰어넘는 건물은 없어요. 도매 상가가 현재 아무리 무너졌다고 해도 흔치 않고요. 뭐 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청평화가 평당 대한민국 뭐 1등 부동산 가격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거의 뛰어넘기가 힘들어요. 비싼 도매 상권이 형성됐을 때는. 왜냐면 거기서는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돈이 들어오는 금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홍분들의 채널은 거의 금강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도 여기 살면서도 조금 늦게 인지한 게, 저는 이제 공장을 하다 보니까 납품을 주로 해서, 이걸 제가 우한 매장을 할 때 거기서 다른 중국인분들이랑 이제 알게 돼서 광저우에 왔을 때, 그 친구가 이제 지방의 다른 도시에도 매장이 있어서 사허에 사입을 하러 가는 거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우한 매장에 사입을 해서 조금씩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이었어.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사허에서는 구입을 하는데, 스사나에 가더니 거긴 좀 단가가 비싸니까 만약에 컬러별로 5장씩 사라, 3장씩 사라 하면은 거기도 컬러가 막 많은 것도 있거든요. 저도 7개씩 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사나 같은 경우는 이걸 한번 몇 개 다 사면은 그 당시에는 좀 돈이 너무 커지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타오바오에 검색을 해가지고, 한국이 똑같아요. 한국도 지금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데 몇천 원 붙여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중국도 작은 업체분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광저우에 있는 친구들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거기서 그 도매 브랜드를 검색합니다. 도매 브랜드 검색을 해서 그걸 거기서 사가지고 소매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엄청 치열한 거예요. 그냥 제가 그걸 느낀 게 2019년도에 그걸 보고, 그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사실 그때 좀 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중국 SNS를 좀 공부한 거는 코로나 때거든요. 저는 코로나 전에는 그 틱톡에 중국판 도잉도 깔지도 않았었고,